거대 양당이 아까 그 우리 이 원영섭 단장 말씀하셨듯이 상대 정당의 좀 약한 고리를 제대로 물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금투세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법이 먼저다. 자, 민주당이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제 두 차례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요, 훨씬 세졌습니다. 첫 번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이게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수사 대상에 아예 명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준비 기간 중에 증거 수집이 또 가능하고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이면 조국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박찬대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바로 겨냥을 했습니다. 지금 금투세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역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마음에 안 들으면 한동훈 대표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 내놔라.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 가능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할 때 약속했던 거잖아요. 3자 특검. 네. 논의한다고 안 했어요. 네. 제가 대표가 되면은 자기가 하는 대안적인 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교섭 단체 한 명이 추천하는 게 아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효하다면 개혁신당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개혁신당이 하면은 사실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거의 브랜드처럼 내걸고 그 선거에서 했던 건데, 이게 빨리,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그렇게 법안 성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법안이 아니거든요. 빨리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입법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특검법에 말했던 그 대안을 지킬 의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그 대표적인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또 표시를 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위험해요. 당대표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그게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라도 좀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패널들이 나가서 대변인들이 그 큰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내부에서도 이게 그냥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뭉개고 가자는 건지 그런 게 정확하게 방향성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이 이 균열을 파고들 그 여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도 뭐 보시겠지만, 어쨌든 당대표니까 리더로서 그런 방향성은 수뇌부끼리는 좀 공유해가지고 이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서로 잘해보자고 이야기한 게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거세게 최상병 특검을 하자고 그런 발의안을 막 당을 덜쑤시면서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려요. 당위적인 거야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금 전에 박영환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더 광화된 최상병 특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이 추천하는 법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한동훈 대표로서는 첫 번째 당내에서 이런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민주당이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뻘쭘해지지도 않는 거죠. 내놨는데 아니 그 우리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 당신 그런 것도 상식도 몰라요? 우리 안 받아요? 민주당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고히 할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좀 더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생이기도 하고 또 친한이든 친윤이든 거부감을 서로 간에 표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두드려 놓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원영섭 전 단장께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뻔히 알겠죠. 지금 뭐 당 내에서 한동훈 해라 뭐 이런 분위기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다져 놓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뭐 10월이고 또 연말에 가서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환경의 변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으로 인한 등장으로 인해서 이걸 민주당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할 때 정치적으로 이게 꺼내 들겠죠. 예. 자, 이종원 평론가님,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이제 특검이 엄청 세졌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려는 만무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때 사실 그 카드를 꺼내서 차별화된 이미지로 상당히 표를 얻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흔들기 위해 세 번째 특검을 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본인이 공약했던 그 제3자 특검법 발의 못하면 바보 됩니다 이제. 예.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적 공세도 공세지만 윤석열 대통령 결국 아바타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당장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차별화는 아예 시도도 못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금투세 뭐 지금 굉장히 본인이 나서서 막 이렇게 예. 하지만 금투세 폐지 얘기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한동훈 표가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표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제3자 특검법이 그나마 한동훈 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 신제품을 하나 못 내놓는 정도의 대표다? 그러면 약발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으로 표 얻었으면 표값 해야지 왜 질질 끌고 있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한동훈은 용기가 없어서 특검하자고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이 금투세 폐지하면 그거는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거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내 저항을 뚫고 어쨌든 간에 그걸 성과를 낸 거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 당내 저항을 뚫고 특검법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라든가 소식이라든가 보면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랑 계속 갈등 빚어지고 최고위 회의장에서 바로 면박당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공약했던 사안을 못 밀어붙이면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냥 바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돼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바보가 돼가고 있다. 동의합니까? 아직은 그 허니문 기간이 좀 있어서 벌써 뭐 바보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성급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저는 그 시간을 볼 그런 게 남아 있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 진짜 바보가 될 시간과 아닐 네. 시간은 곧 다가온다고. 네, 그래서 댓글에 한동훈이 때를 보고 있다. 의원들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시점을. 근데 본인의 시점과 국민의 시점이 다르다는 게 함정이다. 엄청나게 대단한 댓글 예리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오, 자, CM 듣고 예리합시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